자, 그럼 제가 한번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찝어서 온라인 과정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Running의 온라인 과정은 그 온라인 컨텐츠는 워싱턴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워싱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컴퓨터에 줌으로 선생님이 들어오고 교재 자기 필기할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업을 줌으로 듣는 겁니다. 요즘에 대학원도 그렇고 줌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CBOP 강의도 있냐면 워싱턴 할 때 줌 수업하기 접속하는 법, 필리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결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공동체끼리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전국 아이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공동체가 뭐 카톡으로 아니면 이제 메신저로 얘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뭐 너 재수 없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네끼리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카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 띄워놓고 피파 게임하는 아이들 있어요. 온라인 수업 띄워놓고 유튜브 이제 듣고 있다든지 피파 게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쿠키 검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컴퓨터 전체 한번 싹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기록 검사하는 거. 이게 나이 있는 분들은 이게 기록 검사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알려드려요.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내라. 이렇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 시에 발생한 학생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도 따로 이제 교육을 좀 해요. 특별히 온라인 수업일 때는 막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뭐 이제 커피 같은 걸 막 계속 마시고 까까를 먹는다든지 옆에 친구랑 막 종알종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잡히면 이제 분위기상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CBUP 안에 강의로 넣어서 이게 3세대 강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여기는 이제 다 같이 수업을 듣는데 자기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다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런 식으로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그어가면서 아이들 수업을 하시죠. 이제 수학 같은 것들도 문제풀이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주의점 중에 하나가 저희 그 CVP 강의에 보면은 주의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 여기 구매할 때 인터넷이나 컴퓨터, 공간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헤드셋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워싱턴은 무엇이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수업을 안 들어오고 녹화해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공식 학교입니다. 공식 학교 교사 강의는 촬영이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물론 교사가 동의하면 되겠지만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다 녹화해달라고 난리 나면 저희 녹화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쿼터 시험 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무엇이냐면 저희 아까 방금 직전에 들었던 트리플 스쿨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레코딩 그러니까 녹화되어져 있어요. 녹화되어져 있는 영상으로 아이들이 직접 볼 수도 있고 어디로 가냐면 I am running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트리플 스쿨 섹션이 신앙 관련한 트리플 스쿨 온라인 녹화된 강의들이 있어요. 마치 EBS 강의 보듯이 그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단과 강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 구양여행 14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단과 강의로 한 강의당 1,000원씩 저희가 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깎아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겐 제가 얘기해요. 커피를 끊으시면 된다고. 커피를 2잔만 안 먹어도 이걸 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70만 원 이상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우리 지금 인턴 선교사님으로 목회 안수까지 다 받으시고 사역 날고 길고 다 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인턴 선교사로 시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진짜 전혀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저거 해가지고 돈 엄청 벌겠구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저희 진짜 다음 세대 사역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요 강의들이 이제 있어요. 프리패스는 뭐냐면 45만 원 내면 1년 동안 여기 있는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CBOP를 수료하신 분들은 프리패스가 15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것도 깎아요.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는 그 프리패스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 겁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되냐면 책 포함, 뭐 PPT 포함,
강의만 이렇게 돼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좀 다른 건데요. 요걸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들어도 괜찮아요. 직접 아이들이 듣는 거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보시면 진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가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강의가 하나 올라가면 컨텐츠가 올라가면 아이들한테 그냥 직접 틀어줘 버립니다. 예. 깜짝이야. 또 이렇게 애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건데 표정이 이렇게 맹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틀어줘서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 사역자가 이거를 본인이 미리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본인이 미리 이것을 숙지하시고 그래서 PPT랑 강의랑 가지고 배워서 숙지를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온라인 강의로 보는 것과 그래도 실제 강의하는 건 퀄리티가 훨씬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게 훨씬 좋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신앙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콘텐츠는 여기에 있어요. 생활 콘텐츠는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아예 세트로 묶어놨어요. 교회학교 지원센터라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 13개의 트리플 스쿨이 나와 있고요. 13개면 한 2, 3년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나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굉장히 심플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과정인데 요 과정으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은혜 받아요. 왜냐면 영상 퀄리티도 좋고 애들이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 그냥 막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게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전체 맥락을 뚫어서 볼 수 있는 게 나그리스도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변하는 건데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좀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3C 공동체 영성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생활과 가치관에 대한 것들 여기가 지금 안내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인터넷이 또 위로 잡혀 있군요. 자, 일단은 이걸로 바꿔놓고 뭐 이제 관점들에 대한 것들 아까 제가 보였던 표 있죠. 그런 부분들이 3C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목해서 좀 선택하고 집중해서 먼저 올렸던 건 신앙 커리큘럼은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게 생활 커리큘럼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안에 인투젠 청년학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들 필요하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컨텐츠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있는 기간 동안만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내부에서 했던 컨텐츠들을 지금 지역이 볼 수 있게 책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일단 제가 현장 사역자들한테 교육으로 했던 것들이 어디 있냐면 이거는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계정은 아니고 우리 내부 선교사님들이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로 독서 훈련이라든지 생활 훈련 그리고 내적 뭐 팀워크 사역 캠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저희가 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리플 스쿨 캠프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꼭 숙지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요 캠프로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일상 적응이 저희 아이들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막 이제 2박 3일 일정 막 이렇게 하다가 일상으로 오면 피곤해하고 졸려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 제자 양육에 대해서 전도와 제자 양육도 우리 이 10대들에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하는 내용은 대체 뭔가 교회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내 자녀의 재정 훈련이라든지 뭐 부모 이런 가치관 교육 이런 교육들이 여기 이제 클라라 선교사라고 치고 들어가면 일단 제가 임시로 여기다가 이제 강의들을 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 강의들을 다 만들고 다듬고 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들이 이제 또 하반기에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IM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현재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시고 그 후에도 올라오는 영상들을 계속 백업을 하시면 IM 선교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마이크 선교사님 계속 비전 선포하시고 은혜 나누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꼭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재생 목록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제 계정에는 현장에서 사역자를 교육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현장 본부 선교사님들을 제가 교육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 전 이제 말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 3C 영역이 이해가 좀 될 거고요. 3C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보여질 겁니다. 자, 그리고 학습 부분을 보면 학습은 줌으로 워싱턴을 했죠. 그런데 좀 부족한 건 국어 어떻게 할 거야? 국제학교잖아요. 한국사 또는 뭐 이제 수학도 좀 부족하면 백업을 해야 될 거고 또 이제 영어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딱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한 1년 딱 해보면 얘는 도저히 영어로 학교 졸업은 못하겠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검정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검정고시 선생님을 또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올려놓은 건 중졸이든 고졸이든 검정고시를 좀 할 수 있게끔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한국사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어 과정 어쨌든 이게 이제 ABS라는 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이제 애니메이션이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제키어스 예를 들어 제키어스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 사케오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외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단 속으로 일단은 영어랑 검정고시부터 먼저 올려놨고요. 후에는 지금 한국사 과정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사가 교재로 해서 처음에 고대 시대부터 해서 근현대사까지 쭉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은 사실은 하면 그 저희 아이들 본부 아이들은 한국사 자격증이 대다수 고급으로 아이들 이제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 교사분들 여기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게 부모학교라든지 여기서도 바로바로 수강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얘기하던 건데요. 저희가 지금 CVOP가 벌써 3세대입니다. 처음에 1세대는 뭐였냐면 SOT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학교할 수 있을까를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워싱턴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2세대로 바꿨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바꿨어요. 그런데 워싱턴이 협약이 맺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3세대 강의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기존에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9월 달까지는 2세대 강의고요. 10월 달부터는 3세대 강의가 나가는데 1세대, 2세대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은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IM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 수 있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가 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정작 여러분 소개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 일단 들어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마땅히 소개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면 실제로는 소개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냥 좋아라는 감정적 어프로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과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들. 그리고 이제 IM 선교회가 현장에서 방금 제가 했던 이런 것들 선행 교육과 이런 교육 뭐 메커니즘 이런 거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기독교 교육 학위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습득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이 사역을 23살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학, 뭐 목사, 우리 제가 MDB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 심리학도 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뭐가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막 자격증이 있고 뭐 이게 사역을 하면서 쭉쭉쭉쭉 빌드업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료화 시킨 내용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론적 강의는 아니고요. 방금 같은 이런 강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애 키워보면 알겠잖아요.
야, 이게 쬐깐한 게 이게 진짜 가르치지 않아도 때리는 것부터 배우고 거짓말부터 배우고 이 여기에서 이제 의인으로 교육하는 전체적인 창조사역의 동참을 위한 프로세스.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책임을 쥐어지기 시작해야 될까? 때려야 될 때와 때리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 선택권을 줘야 될 때와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인본주의적 교육은 아이들한테 다 맡기라 그래요. 그거 진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니, 애한테 칼도 맡겨야 아니잖아요. 선택권은 언제 주는 거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여기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 이거 사과가 있고 딸기가 있어. 뭘 먹어도 상관없어. 그럴 때는 선택권을 줘도 돼요. 둘 다 해도 상관없을 때. 근데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하면 안 돼. 그때는 절대 선택권 주면 안 돼요. 그때는 명령해야 돼. 너 핸드폰 할래 말래? 아니에요. 핸드폰 하지 마. 감정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마. 왜냐면 하면 안 되는 걸 때는. 그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리뉴젠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합니다. 지금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딥하게 실제 이제 보면 신입학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초등학생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입시랑 다 결부돼서 상담을 해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인생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애는 어떻고요? 막 이런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요. 가장 최근에 아이 때문에 제일 열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애를 양육해 왔는지를 파악해야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말하는 것과 실제 자기가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건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성격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격 검사 체크하면요, 진짜 자기 모습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되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머니가 봤을 때 아버지는 만약에 아이가 대답을 안 해,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아버님은 어떻게 이 아이한테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법도 사실은 배워야지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기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아이가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가서 좀 그럴까봐 다 괜찮다고 잘한다. 근데 와봤더니 애가 장난 아니야. 근데 그거는 마치 병원 가면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해요. 배가 아파요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위가 아파서 배가 아픈지 냉장이 터져서 배가 아픈지 장염이라서 배가 아픈지 요걸 빨리 파악해야 정확하게 딱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두리뭉실한 부모님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신입생들을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신입생은요,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 교육을 따로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온라인 교육 이에 이 각 학교마다 운영 방식들이 다르고 공동체의 법적 형태들이 또 좀 다르지요. 이런 것들 리뉴젠 협약서의 내용들 그리고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교육하고 트리플 스쿨 전체 이해하는 거 3C 전체 이해하는 거 입시 국내 입시 해외 입시 필러 입시 한미교육원 입시 온라인 본부 대학 WCS SOT 아베카 뭐 밥존슨 검정고시 예수능 과정의 자기주도 컨텐츠 교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영어 수학 한국사 다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는 알아야 아이들을 카운셀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대한 거 환불, 학비, 입학, 트라이얼, 행정 뭐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고 쿼터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과목 점수 주는 거 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12학년 학사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빙 스쿨 가는 거 원래 회의 있는 거 월반 제도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좀 곧잘한다 평균 96점 이상이 나오고 어떤 자격이 갖춰지면 월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반 제도 계절학기 ESL에서 본격 수업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수상 내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활동 내역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론 강의가 아니라 완전 다 현장이에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법적 형태, 통장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누가 신고를 했어. 그러면 야 니네 뭔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법적 형태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리뉴젠을 하려면 사역 체크리스트 인큐베이팅은 어떻게 하는지 학생 모집 방법 저희가 여러 가지 모집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입학 설명을 어떻게 내가 이제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사람 모집하려면 우리 학교 소개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간 준비 어떻게 할지 대체적으로는 학생들이 만약에 10명 생각한다 그러면은 2.5를 곱해서 약 한 25평 정도 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도 또 있어요.
그리고 요 25평 내에서 10명 정도면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 있어서 아이들이 다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고, 혹시나 수준별 수업을 할 때에는 약 한 5평에서 요 인원수의 절반 정도 되는 평수로 아이들이 나뉘어져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왜냐면 처음 사역 시작하면 진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교육 사역을 해오신 분들, 학원도 해봤고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확 갖고가 와요. 근데 아닌 분들은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입학 설명회, 공간 준비, 재정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학비나 장학금이나 예치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래서 학비는 얼마를 받아야 될지 대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재정 운영에서 한 달을 운영을 하면, 저희가 전국에 40개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다 있어요. 한 10명 공동체가 한 달 쓰는 돈이 대략 제 머리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40명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정도 돼야겠네, 머리에 딱 들어와요. 그것들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런 돈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학비를 이 정도로 측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을 때에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 돔스 기숙사 어떻게 운영할지, 학생들 차트,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차트 어떻게 관리할지, 사역자 고용 계약서. 저희는 막 발론티어로 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대안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발론티어로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사정 생기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자를까요? 직장부터 끊지 않아요. 그렇죠? 뭐부터 할까요? 내가 발론티어로 하던 것들을 먼저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그것을, 고용계약서를 돈을 제대로 안 준다 할지라도 10만 원 줄 때도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 선교사님은 한 번 오실 때마다 10만 원이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할지라도 고용계약서를 써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그냥 쭉 무적정 해주세요 하면 서로가 관계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식당 운영하는 방법, 10명 이하일 때는 도시락 업체랑 협업을 하든지 반찬 가게랑 협업을 해서 밥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쓰든지 뭐 이런 것들, 공동체가 돈을, 공동체 재정을 쓸 때 지출이나 상환 방식들,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요. 여러 사람이 돈을 쓰면은 누가 그 결정을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어떻게 구분할 거야. 왜냐면 재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본부로 재정 올라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고도 하나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재정적 문제가 터지면 저희가 그거 같이 안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본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요. 재정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해요. 시설물 관리, 카톡창 활용, 학사 일정표 짜는 법, 데일리 짜는 거, 위클리 짜는 거, 먼슬리 짜는 거, 1년 계획 짜는 거, 부모 교육하는 거, 부모님들 기도하게 하는 거, 입학 서류, 교사 지침서, 조직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부서들, 소통 방법들,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쭉쭉쭉쭉, 그리고 OT 하는 거, 학생 자치회, 패밀리 모임, 제자 연결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교사의 자녀가 학생일 때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숙할 때는, 호칭은, 훈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역자 팀워크, 이렇게. 이게 기초 강의입니다. 많죠. 기초 강의. 근데 진짜 저희가 이걸 보시면 이게 느껴질 거예요. 아, 정말 지역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전문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수료하신 분들은 전문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5만 원 내고 나면 전체가 다 무료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냥 다 무료로 해보자 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찮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다가 안 하세요. 멈춰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CVOP를 시작하셔야 돼요. CVOP를 제가 채널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 거기 클릭을 하시면 1대1 대화가 가능해요. 거기로 제가 CVOP 문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걸 시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캠프 경험, 그리고 이제 사역자분들은 CVOP부터 시작해서 컨퍼런스나 이런 강의 듣고, 부모님들은 부모학교 하는 것들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의 인큐베이팅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저희 팀 아이들이 한번 캠프 가줄게요. 고비 캠프 한번 갈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오늘 너무 긴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되게 짧게, 그리고 아주 알맹이만, 네, 알맹이만. 왜냐면 가끔 가다가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나 안 튀냐고 막 이렇게. 이게 또 오래 남을 거라서. 자, 그래서 어쨌든 짧게 했는데, 요 내용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3기부터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하도 막 뭘 많이 열어놔가지고. 자, 보세요. CVOP 3세대부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119강인데 나는 그냥 강의만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에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 강의만 들을래. 그런데 수료를 해야지 저희는 리뉴젠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교사들도 자격이 수료하시는 분들. 왜 수료랑 강의만 듣는 게 무슨 차이냐면 수료는요. 보시면 시간관리 바인더를 제출해야 돼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리고 강의 노트, 독서 노트 책을 12권을 읽어야 되고 마인드맵도 해야 되고 독서 노트도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수료가 됩니다. 이런 수고를 하시고 배워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알고 있어 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리뉴젠 선생님으로 선교사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 리뉴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료자들만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열린 공동체들도 수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고요. 수료는 보세요. 이 수료는 한 계정당 한 명만 수료증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계정으로 수료를 하시면서 강의는 뭐 여러 사람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웬만하면 돈 내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근데 나는 수강만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강의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9강에 40만 원이면 사실은 강의가 많이 비싼 건 정말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우리 그 메가스터디나 수능 수업은 진짜 10개밖에 없는데 막 20만 원씩 주고 들으면서 이거 119강인데 깎아달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나요. 왜냐면 제가 수능 공부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니 애들 진짜 학원 가고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진짜 30만 원 40만 원 돼도 다 줘요. 떡떡떡 다 줘. 그리고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강의 찍은 거 이거 진짜 퀄리티 진짜 높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근데 막 이거 너무 비싸요. 깎아달라 이러면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어쨌든 내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에 수료는 한 명. 그리고 그냥 듣고 싶다 이러면 요걸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로 해서는 몇 명이든 다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그냥 하나 틀어놓고요. 목사님 그 다 같이 한 10명에서 같이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이디가 중복 접속은 안 돼요. 중복 접속은 안 되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그 옆 사람한테 물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원래 애들도 보면 옆에 애들한테 묻는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전문가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옆에 분이 잘 몰랐구나. 이해를 못했구나. 자, 또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웃기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원래 이런 성격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애들 사역을 하니까요. 애들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웃겨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래.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좀 경박스럽지만 그래도 뭐 좋잖아요. 재밌고 그죠? 만나 그게 뭘까요? 만나 비즈니스랑 같이 하는 청년팀이요. 오늘은 그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브리엘 쌤 만나 설명 그거 제시 쌤이 한 거 컨퍼런스 한번 올려주세요. 1기가 이미 다 모집이 됐고 면접을 봤어요. 지금 만나 개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이들을 졸업을 시켜 보니까 대학교 가서 다 흩어져요. 사라져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직장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지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기껏 해봤자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그럼 지금 20대 아이들이 그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의 주류 기업이 돼요. 그리고 기업의 기본 사이클이 30년입니다. 삼성처럼 완전 거대 공룡기업이 되지 않는 한 30년 정도면 기업이 망해요.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 찢어지거나 또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기존 기업 문화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살기란 진짜 쉽지 않은데 제 동생도 중국 칭화대에서 국제물류대학원 나와가지고 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북아시아 전체 이제 국제무역 회사에 들어갔어요. 물류팀으로 들어가니까 죽을 뻔했대요. 물류팀은 무조건 회식 문화예요. 무조건 접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는 죽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친구가 한 4년을 버티더니 결국 그만두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CCC 협력간사로 있으면서 이거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술을 안 먹으면 이 무역 자체는 할 수가 없다. 물류는 할 수가 없다. 유통은. 그래서 얘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제 동생이 지금 뭘 준비하냐면 창업을 해야겠다. 술을 안 먹고도 할 수 있는 물류회사를 만드는 게 얘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서 근데 이미 기독교 기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기업이라고 배달업체가 거기는 아침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그래서 임원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데 네 괜찮냐.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없는데 크리스찬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한다. 그렇게 해서 뽑으니까 여기가 진짜 대박이죠. 근데
이분들이 뽑아봤는데 성실하지가 않고 진짜 돈만 벌어 그냥 월급만 받아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 리뉴젠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면 대학 안 나와도 뽑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투젠이랑 시작을 해서 먼저 지금 리뉴젠 졸업생들도 있지만 아직 그 지금 현재 크리스찬 청년들을 17명을 뽑았어요.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6개월간을 월 80만 원을 주면서 취업이 된 게 아니라 취업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은 저희 인투젠 청년 선교사님이 교육을 같이 하면서 실무 교육을 하는데 5개월은 실무 교육. 그리고 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채용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소급으로 나머지 월급들을 뭐 600에서 700을 딱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 기업에서 유통이든 물류든 뭐 영업 비즈니스든 마케팅이든 일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커넥트해서 청년팀 사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잡으려고 했더니 교육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청년들은 다 직장이에요.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깁니다.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연결해서 하려는데 그중에 첫 프로젝트가 뭐냐면 만나 기업이었고요. 만나 기업은 10월 3일인가 9일부터 이제 한 달 영성 훈련이 시작되고요. 나머지 5달은 실무 교육들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채용이 된 아이들은 그 채용된 친구들은 실제 그때부터 고용계약서로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월급이 200 얼마인가 시작해서 호봉회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17명의 믿는 청년들이 해가지고 이번 인사팀에서 면접을 봤는데 이번이 짱이다. 태도가 짱이다. 진짜 좋다. 멋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 만나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기업들이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창업 파트. 그 스타트업을 해서 이 친구들이 또 여러 그 인프라하면 저는 꿈꾸는 게 20년 뒤 30년 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주님 죽자고 사역할 거예요. 저 정말 목숨 걸었어요. 마이크 선교사만 목숨 건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말씀 쫓아왔어요. 왜냐면 제 스승이고 너무 멋진 리더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같은 그러니까 말씀 뒤에서 등 뒤에서 그걸 따라왔다면 말씀은 항상 얘기했어요. 옆에 서라. 내 뒤에 서지 말고 옆에 서라. 그래서 이 서서 진짜 저도 배수진 치고 주님 달려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내 뒤에 서지 말고 내 옆에 서라. 같이 가자. 반경 넓히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권, 재정권, 인사권 다 줍니다. 지금도 마이크 선생님 본부의 인사권 다 저에게 있고요. 본부의 재정 결정권 다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제 팀도 그 팀의 인사권, 재정 결정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책임과 의무와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진짜 목숨 건 건 하나님 20년 30년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전 대한민국이 반드시 부흥을 볼 줄 믿습니다. 이미 부흥은 왔고 그런데 그 부흥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타고 들어가고 교육을 타고 들어가고 가정을 타고 들어가서 이게 그냥 한번 여의도 광장에 한번 모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시복음화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있었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만나 인투젠 비저너리 그거는 1차는 시작됐고 또 2차 광고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해가지고 꿈꾸는 건 1년 동안에서 300명의 군사들을 키워내면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해외 지부까지 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그 기업과 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머지 분들도 아마 그게 같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 사실 CVUP 전체를 빠르게 들어도 오늘도 아무리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도 사실 이게 습득이라는 것은 막 머리가 멍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CVUP는 짧게 잡아도 3개월은 좀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CVUP만 먼저 듣는 게 좋아요.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CVUP를 하면 너무 힘든 게 현장은 현장대로 봐야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돼서 진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제가 최소 시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더 늘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CVUP를 먼저 들으세요. 근데 한 가지는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강의 노트 쓰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다 듣고 현장에 가서 하면 이게 이 말이구나.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CVUP를 하시고요. CVUP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면 요 기간 중에 뭐를 준비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인큐베이팅을 가지? 라는 것들을 좀 막 부산 쪽에 있는데 경기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의 기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잡고 있어요.
원래 주말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대다수 교회 섬기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여기서 이제 좀 배우는 기간 3개월. 그 3개월은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 사역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사역을 해봐서 내가 빠지면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배움이 있으려면 좀 투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CBFP 하시면서 좋은 거는 만약에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잡으실 수 있다면 부모 대안학교라고 있어요. 부모 대안학교는 빠르게 끝내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면은 이거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하면서 교회학교 지원센터라고 트리플 스쿨 과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3개월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 개는 사실 저는 좀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 안 되면 CBFP가 제일 우선이겠지요. 아까 보셨다시피 등록하시면 동시에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부모학교는 하루에 20분에서 약 한 40분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좀 강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동시에도 가능하신데 만약에 할 거라면 얘네 둘을 같이 하고 그 후에 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왜냐면 얘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강의예요. 좀 벅찰 수 있죠. 이거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의가 돼야지 3개월이 끝나니까. 그래서 CBOP를 하시고 그리고 CBOP를 할 때 좋은 거는 뭐냐면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하면 좋아요. 숙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숙제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면서 한 번 밀리는 순간 눈땡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가슴에 부담감이 떡 안아져서 고비가 어디냐면 6주차 한 달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스터디 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제때 끝내더라고요. 어쨌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그룹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좀 이제 가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학생 모집이 돼야 사실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기간은 여러분이 좀 가늠을 해보셔요. 학생 모집에 제일 좋은 건 거기에서 뭔가 한다는 걸 주변에 알려야 되니까 마이크 선생님을 초청하시든지 그러면 되게 좀 막 뭐랄까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게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부모 학교를 해서 지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막 크게 관심은 없어. 근데 와보면 이런 강의 듣고 나면 어떨까요? 해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한다살 캠프나 이런 데로 보내면 제일 좋은 건 아이가 변하면 부모님이 마음을 먹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사이에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건 학생 모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각 지역이 상황이 다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요 기간은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나면 실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지만 요 사이에 요게 이제 껴있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BOP도 목사님은 수료로 하시고 근데 사역을 하실 분들은 사실 수료를 다 하셔야 나중에 다른 강의들을 수강을 할 때도 저희가 수료하신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해요. 그리고 CBOP 수료자들은 인큐베이팅 올 때도 그 할인이 있고요. 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CBOP 수료자들은 웬만하면 다 할인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고 헌신을 했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니까 라는 게 있어서 사역하실 분들은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근데 이런 교육을 뭐 뒤에 구체적인 건 안 들어도 좋지만 들었으면 좋겠다면 그거를 그냥 틀어주는 거죠. 우리 이제 같이. 네.